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왜 먹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제 먹는다는 게 심리적인 건강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거거든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람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잘 자고 잘 먹는 게 이 신체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면에 대한 얘기는 몇 번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잘 먹는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물론 없겠지만은 그래도 잘 먹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확률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식욕도 좋고 뭐 먹을 게 있으면 잘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태가 그래도 많이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기분이 되게 울적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잘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되게 폭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은 잘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진료할 때 보면 뭐 최근에 뭐 몇 주 사이에 살이 몇 킬로씩 빠졌다는 얘기를 상당히 흔하게 하는 거고 또 젊은 분들은 이게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거죠. 그래서 폭식과 거식증이 생기게 되고 뭐 폭식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몸무게에 많이 집착하게 되니까 먹는 거를 자꾸 토해가지고 개워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식도라든지 위장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폭식만 하는 분들은 단기간에 또 살이 엄청 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는다는 게 그렇게 정신건강과 많이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치료에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은 살이 좀 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왜 신혼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왜 신혼부부들 특히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니까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신혼 초기에는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뭐 부인분들이 밥도 잘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고 해서 살이 찐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마음이 편한 시기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울증 환자분들이 살이 많이 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 살이 좀 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는 살이 좀 찐다는 게 당신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막 과도하지 않게 살이 적당하게 찌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그만큼 편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반대로 살이 급격히 빠지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도록 해야 되겠죠. 뭐 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뭐 최근 몇 주 사이에 뭐 7, 8kg 이상씩 살이 급격히 빠진다.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살이 빠진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한 분들 보면은 잘 먹지도 못하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과도한 살이 빠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폭식으로 해서 살이 찌는 경우는 내 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먹는 것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뭐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뭐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몸무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되게 마르고 막 되게 슬림한 몸매들도 되게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의과대학 때 정신과를 배울 때는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다. 왜냐하면 자살을 제외하고 이제 어떤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거식증이다. 왜? 안 먹으니까. 안 먹어서 필요한 영양조차 공급이 안 되면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적당한 영양소의 부족, 제일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나중에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심각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몸무게라든지 체중에 많이 집착하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구토를 하는 것도 문제인 건데, 뭐 자꾸 뭐 구토제나 지사제를 넣어서 이제 약을 먹어서 토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꾸 인위적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되면 식도가 찢어지는 말로리 바이츠 신드롬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경우라고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게 되게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뭐 뇌하수체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극도의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서 제대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거식증이나 체중 저하의 경우에는 생리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리가 끊길 정도로 심한 체중 저하나 거식증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먹어서 이 생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폭식증은 자기가 먹는 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인데, 구토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백가죽이 소위 찢어질 때까지 먹게 되는 거니까, 구토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살이 또 엄청 찔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살이 또 엄청 찌면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그런 어떤 바디 쉐이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망가진 몸매에 대한 또 우울이나 또 자기 비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우울과 자기 비하를 잊기 위해서 또 먹는 것에 더 몰두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증 또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요. 따져보면 거식증과 폭식증의 백그라운드에는 우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식이나 폭식을 치료할 때는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우울을 효과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거식증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병원은 이런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정신과 의료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입원 병동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만큼 거식이나 폭식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식이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폭식증 같은 경우에도 뭐 퇴근 뒤에 폭식을 하는 뭐 젊은 여성 직장인분들 보면 뭐 체중 관리 때문이거나 식욕이 별로 땡기지 않아서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에 엄청 허기가 진 상태에서 퇴근 후에 어떤 회사 스트레스까지 겹쳐지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근 뒤나 집에 혼자 사는 분들은 이렇게 폭식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허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아침, 점심을 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별로 고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식사를 일정량 하면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뭐 폭식을 아침, 점심에 하는 분들보다는 특히 직장인분은 퇴근 뒤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후 시간대나 이럴 때 적당하게 간식 같은 것들을 좀 먹어주면 집에서 그 허기짐이 폭발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폭식이라는 게 혼자 사는 분들이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뭘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폭식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뭐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이렇게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먹는 것들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환경의 조절도 뭐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 약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식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넘쳐나는 식욕을 조절해서 살도 좀 빼고 먹는 걸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다이어트 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되게 엄청난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 약들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그런 일부 병원에서 보면 상당히 스트롱한 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식욕을 조절하는 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걸 내가 섭취해서 내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뇌의 어떤 포만감을 느끼는 이 뇌의 어떤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별로 먹지 않더라도 포만감 때문에 별로 먹는 게 땡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 인위적인 포만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약이라는 게 아주 스트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약들이 포만감만 적당히 일으키면 좋겠지만
뇌의 다른 부위까지 막 건드려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사실 그런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심한 우울증, 뭐 잘 지내는 분들이 별로 스트레스도 없는데 너무 우울해져서 막 자살 사고까지 생겨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막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유 없이 막 조현병처럼 환청이나 환시나 망상이나 이런 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다른 맥락도 없이 이런 증세가 갑자기 생기는 분들한테는 사실 우리도 혹시 요즘 무슨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무슨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약을 먹는다 이러면은 이유 없이 우울 불안증이나 자살 사고가 생길 때는 그 약으로 인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별다른 사이드 이펙트 없이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어떤 기분에 아주 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약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가급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가끔 그런 식욕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을 처방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기분이나 중추신경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약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것들이 이 위장의 자율신경을 많이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위장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식욕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자꾸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게 자주 생기는 이런 분들도 보면 어떤 불안 증세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위장의 자율신경이 많이 자극이 돼서 이렇게 위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뭐 내시경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위장이 안 좋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런 기분의 문제, 신경의 문제로 위장이 안 좋을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장 기능이 안 좋고 만성적인 위장 저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과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내 어떤 불안이라든지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위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진료도 한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먹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